그럼 실습을 통해서 분해품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분해품.ipn 더블클릭. 그럼 가장 먼저 삽입창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삽입창은 프리젠테이션 도구 모음에서 모형 삽입 기능을 실행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립했었던 조립품을 불러오시면 돼요. 바탕 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폴더에서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1번 경첩 조립품을 불러오겠습니다. 왼쪽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형상인지도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 아래쪽에 이 스토리보드 패널의 이 직선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이 스토리보드 패널을 보면서 분해를 진행을 해 볼게요. 각 부품을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뷰 큐브 꼭지점을 클릭을 하고 프리젠테이션 도구 모음에서 구성 요소 미세 조정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화면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분해하고자 하는 부품을 선택을 해서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부품을 선택을 하는 방법은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부품들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됐을 때 해당 부품을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부품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전개도 조립품에 있는 부품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너트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너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너트에는 3개의 화살표, 좌표축을 의미를 합니다. 3개의 좌표축이 활성화가 되는데 각 부품들을 분해를 할 때에는 2개의 좌표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표준 좌표계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품에 있는 이 좌표계는 로컬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 표준 좌표계는 분해품에 있는 고유의 좌표계이고 이 로컬 좌표계는 각 부품들에 있는 좌표계를 의미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각 부품들을 분해를 할 때 이 로컬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한다면 이 부품의 좌표계의 방향, 그리고 이 부품의 좌표계의 방향, 이 부품의 좌표계의 방향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해를 할 때 일관성 없이 분해가 되어서 도면에 활용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표계를 사용을 할 때 왼쪽 하단에 있는 이 표준 좌표계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표준 좌표계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로컬 화살표 표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좌표계의 방향과 이 3개의 화살표의 방향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죠. 표준, 로컬. 네, 항상 이 표준으로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화살표, Z축 방향의 화살표를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할 때마다 거리값이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방향이네요. 이 거리값을 직접 정확한 거리값 마이너스 70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분해를 하셔도 되고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서 적절한 거리로 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마이너스 70만큼 분해를 할게요. 그리고 이 위쪽에 모든 구성 요소 전체 트레일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너트에는 파란색 선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선을 트레일 선이라고 합니다. 이 트레일 선은 각 부품의 조립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이 트레일 선을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트레일 선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입력했던 그 거리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거리 값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 요소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방금처럼 파란색의 트레일 선이 생성이 돼요. ESC 한번 누르고 Ctrl Z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구성요소 미세 조정, 너트 클릭하고 표준 선택하고 그리고 구성요소 화살표를 눌러서 트레일 없음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서 마이너스 70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트레일 없음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파란색 선이 표시가 되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트레일 선 없이 분해를 할 때도 있긴 합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분해를 했을 때 미세 조정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그 아래쪽에 미세 조정 1번이 종속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었던 그 거리 값을 다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트레일 없음, 모든 구성 요소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트레일 선을 다시 생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품을 분해를 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 시간 표시 막대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시간 표시 막대를 이용을 해서 조립품의 조립분해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표시 막대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에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냅두고 계속해서 분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첩 핀을 분해를 하겠습니다. 구성요소 미세 조정, 그리고 홈 버튼을 누르고 경첩 핀 클릭을 하겠습니다. 표준 좌표계 선택하고 트레일 선이 보여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화살표 모든 구성 요소,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서 거리 값은 16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속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지속 시간이 커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시간 표시 막대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게 돼요. 이 시간이 의미를 하는 것은 나중에 분해 조립 영상을 만들 때 각 부품이 분해되는 또는 조립이 되는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우선 이거는 설정하지 않고 바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가운데 3개의 부품을 위쪽으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구성요소 미세 조정, 그리고 부품 3개를 선택을 할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작업 화면에 보여지는 부품들을 클릭, 클릭, 클릭.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하면 여러 개의 부품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준 좌표계, 모든 구성 요소에 트레일 선이 생성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 Y축의 화살표를 위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 값은 110을 입력을 할게요. 여기에서 모든 구성 요소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 부싱 부품에도 트레일 선, 경첩 부품에도 트레일 선, 그리고 또 다른 부싱에도 트레일 선이 모두 생성이 되도록 하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이 트레일 선은 각 부품들의 분해 조립 관계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했었죠. 트레일 선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조립 분해 관계를 파악하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필요한 트레일 선은 숨기는 게 좋겠죠. 이 양쪽에 있는 부싱의 트레일 선을 숨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트레일 선 오른쪽 버튼, 트레일 세그먼트 숨기기에서 만약에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면 3개 트레일 선 전체가 숨겨지게 되고, 현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방금 선택을 했던 오른쪽에 있는 선만 숨겨지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트레일 선 오른쪽 버튼, 세그먼트 숨기기, 현재 선택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현재 3번째 미세 조정을 진행을 했죠.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부싱에 있는 트레일 선이 숨겨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그먼트 표시, 현재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의 형태가 바뀌게 되고 작업 화면에는 트레일 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부싱, 세그먼트 숨길게요. 현재. 구성요소 미세 조정. 이번에는 부싱,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분해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거리값으로 분해를 할 건데 저는 한 100 정도로 분해를 할게요. 그리고 엔터.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요소 미세 조정, 오른쪽에 있는 부싱 클릭하고 Z축 화살표 드래그, 거리값은 마이너스 80 정도로 분해를 하겠습니다. 엔터. 연습 도면에 제시된 분해품과 동일하게 각 부품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구성요소 미세 조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각 부품들을 분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간격을 적절하게 분해를 해야지만 균형 있게 각 부품들을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도면을 작성을 할 때 더 좋은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일 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거리값을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 초록색 점, 끝점을 드래그를 해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분해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측면도 우리는 이 표준 좌표계를 이용을 해서 분해를 했기 때문에 각 부품들이 정확하게 Z축과 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면도를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각 부품들이 이렇게 축과 평행하게 잘 분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해품을 도면에 활용하기 위해서 스냅샷 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 프리젠테이션 도구 모음에서 새 스냅샷 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스냅샷 뷰에 뷰 1번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이 뷰 1번 이것을 사용을 해서 분해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아이콘 클릭하고 그 다음 위치는 동일한 폴더 연습도면 1번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파일 이름은 경첩 분해품이라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전부에 확인.